그래서 뭐 디스커션 내용은 사실 그냥 라마 2에서 그냥 파인딩스가 몇 개 있는데, 네네. 음,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SFT나 RLHF나 보면은 어쨌든 이 피겨 파일은, 음, 그러니까 RLHF를 하면은 음, 어쨌든 이게 그 리워드 모델, 그러니까 각 이게 템퍼러처 스케일링이고요. 디코딩 할 때. 음, 그리고 리워드 맥스 값을 찍어 놓은 건데 각각의 샘플에 그 이제 인퍼런스 몇 번 했을 때에 대해서 네네. 보면은 SFT 모델 대비 이제 리워드 스코어 자체가 엄청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음, 실제로 우리가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좀 높게 주면은 사실 되게 뭐 모델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유니폼한 포스테리어에서 토큰을 뽑는 거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RLHF를 하면은 어쨌든 리워드 관점에서 좋은 제너레이션을 만들어낸다라는 음, 게 이제 어쨌든 RLHF의 효과가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피겨 8이. 네. 그리고 피겨 21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전 좀 억지로 끼워놓은 것 같긴 한데 좀 재밌긴 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SFT고 RLHF 단계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음, 근데 보시면은 이제 팩추얼 프롬프트랑 크리에이티브 프롬프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되게 높게 주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프롬프트로 뭐 이 도시의 수도는 뭐야? 뭐 이런 프롬프트를 줘서 템퍼러처를 높게 주고 물어봐도 음, 이제 셀프 블루가 사실 거의 낮아지지 않죠. 음, 그래서 이게 팩추얼한 대답에 대해서는 이게 일정 수준의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야 라는 거를 템퍼러처 스케일링이 높아져도 항상 서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네, 팩츄얼리티에 있어. 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요약이 돼가지고.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음, 시인이 쓴 것처럼 써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보면은 이제 이 셀프 블루가 낮을수록 다양한 건데 음, 보면은 이제 템퍼러처 사실 이거의 결과는 솔직히 그냥 큰 의미는 없는데 네. 왜냐면은 이제 셀프 블루 이게 템퍼러처 스케일링이 높으면은 이게 셀프 블루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음, 근데 이 크리에이티브 프롬프트 대비 팩추얼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음,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 값을 높게 줘도 음, RLHF 단계가 많이 거친 모델이면 일관적인 답을 하더라. 이건 되게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건 되게 네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음, 그쵸. 보통 템퍼러처 높으면은 지 맘대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RH로 열심히 하면은 일관적으로 대답하더라.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피겨를 볼 때는 팩추얼 이 크리에이티브 프롬프트 자체는 특별히 의미 없고 음. 이거 대비해서 팩추얼 프롬프트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를 아, 네네. 보는 게 네.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장에서 네네네. 이쪽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네. X축이 넘버 샘플인데 이게 그 베스트 오브 N에서의 N인가요? 아닌데? 요게 넘버 샘플에 이게 뭐예요? 이 값이? 100인 이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100개의 샘플을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아, 네. 거기서 나오는 리워드가 최고인 그 프롬 제너레이션에 대한 리워드 값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걸로 이해하고 아, 이해했습니다. 아, 네. 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그리고 또 뭐 재미있었던 점은 이거는 사실 그 학습할 때 보면은 우리가 백본 학습하다 보면은 사실 뭐 문서 간의 경계도 희미하고 어쨌든 그냥 청크를 만들어서 청크를 밀어넣는다는 개념이 훨씬 강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순서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는 데이터셋이 아닌데 음, 라마2나 라마2 챗이 이런 시간적인 인지를 되게 잘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맨 왼쪽에 보면은 뭐 23년도 1월 1일인데 너 논리지는 1940년 1월 1일까지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2차 세계대전 누가 이겼냐 그러면은
나의 지식은 1940년도에 멈춰 있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장치 없이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안 아, 들어가고도 이게 되나?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SFT를 좀 하긴 했어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돼. 네, 여기 밑에 보면은 1000개의 SFT로 타임 포커스 데이터로 어쨌든 SFT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사실은 금방 되더라? 약간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저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게 되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근데 못해. 이제 네, 이런 거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금방 할 수 있다. 음.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도 핫한 주제죠. 사실 요새 제일 핫한 주제가 이거일 것 같은데, 음. 이런 툴 사용에 대한 데이터셋을 직접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음. 라머투젯이 툴을 사용하는 태스크를 어느 정도 하더라. 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툴 사용 쪽은 잘 몰라서 음. 근데 약간 보면은 이제 의외긴 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툴 사용에 대한 그런 그 논리지는 약간 코딩 쪽이나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API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API 사용하는 거잖아요. 툴이라는 게. 근데 아까 이제 코딩 능력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는데 또 요게 또 어느 정도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라마트에서 얘기하는 게. 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 사실 이제 제가 저 테이블 15에 있는 태스크들을 잘 모르긴 해요. 음. 그냥 잘 모르긴 하는데 사실 피겨 23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툴 사용이라는 거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이게 툴이라는 게 꼭 그냥 어떤 코딩에서의 뭐 그런 프로그래밍 코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너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도구들이 주어져 있고 음. 너는 뭐 그런 거를 어느 시점에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준 거라서 저는 사실 피겨 23의 툴 유즈 이머전스가 그냥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능력을 이렇게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뭐 꼭 챗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음. 그거랑 다른 관점으로 그냥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냥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 그 코딩을 하고 그런 능력과는 약간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맥락에 따라서 무언가 선택하고 사용한다는 게 그러면 약간 좀 음. 코딩과 언뜻 유사한 면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조금 다른 것 같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약간 설명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 15의 이 세 개 태스크가 음. 진짜 프로그래밍 능력을 요구하는 건지 음. 아니면 피겨 23과 같은 태스크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좀 그런 이거는 좀 대화 제가 확인해 능력과 보겠습니다. 약간 소리 능력과 코딩 능력 어느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뭔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소리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아직 잘 모른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잘 모른다가 답인 것 같고 일종의 그냥 리즈닝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아, 그렇죠. 정도가 리드님 맞는 것 문제죠.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리드님. 네. 그리고 사실 라마2는 끝났고요. 또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설명이 좀 중언부언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라마3 사실 알려진 정보라고 하기에는 뭐 사람들이 요새도 테크리포트 나오기 전에 리서치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메타 블로그에 있는 거 기준으로만 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마2 시리즈 대비 사실은 이제 좀 최근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퀄리티랑 퀀티티 자체를 올렸고요. 음. 라마2 대비해서.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뭐 SFT나 RLHF 단계를 고도화를 음.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음.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기터브에 있는 음. 라마3의 성능들 나와 있는데 정말 매우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도
이제 라마3가 라마2 대비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보면은 매스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라마3 8빌리언이랑 라마2 7빌리언이에요. 그리고 휴먼 이벨, 코드죠.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때 되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히려 네, 작심하고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라마가 나오고 나서 라마 코드라든지 수리하는 뭐 별도로 또 논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라마의 그런 능력을 지적하면서 뭔가 보완하는 논문들이 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받아서 아마 수리 능력 강화에 되게 집중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음. 그냥 그 MMLU도 이제 뭐 MMLU 프로라는 벤치마크가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MMLU 프로요? 네, 아, 네. 이게 나도 오픈됐네. 거기, 거기에 근데 이제 라마3 저 8B 모델의 인스트럭션 튜닝된 모델이 꽤 높은 스코어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람들 얘기로는 라마3 8B 프로 정도의 모델을 만들면 서비스하기 용이하다라는 말도 뭐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음, 맞아요. 실제로 아직 한국 모델 중에 그 정도 되는 모델이 없어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공개된 것 중에는. 네, 맞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다른 모델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좀 뭐 그냥 이제 이 테이블 이미지들만 보시면 뭐 단적으로 엄청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음, 그리고 메탈하마 저거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트레이닝 중인 거 매우 좋죠. 네. 근데 더 그리고 된다는 거예요, 저보다. 네. 그리고 어제 그제 나온 것 중에 사실 그 GPT-4 옴니랑 비교했을 때 음, 그러니까 라마3가 텍스트 위주긴 한데 음. 그러니까 라마3의 그 GPT 옴니랑 비교했던 성능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라마 3예요? 아, 어제 그 뭐 오픈AI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픈AI에서 공개한 것 중에 라마 3랑 비교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게 의외로 텍스트 관점에서는 GPT-4 옴니가 좋긴 하지만, 맞아요. 더 좋긴 하지만, 의외로 많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네. 얘기하고 있는 게 그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뭐 뭔가 능력을 계산했다기보다는 약간 말 그대로 옴니 모델 그 그쵸. 멀티모달리티에 좀 더 집중을 한 거잖아요. 아마도 제가 그쵸. 추측컨대 프리트레이닝 단계부터 멀티모달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블로그에 보면은 뭐 멀티모달도 낼 거고 막 낼 거다라고 계속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면은 뭐 음, 미스트랄 미디움이나 뭐 음, 클로드나 뭐 GPT 3.5나 이거에 대해서 음. 휴먼 이밸류에이션 결과 대비 아주 좋았다라는 걸 이제 또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사실은 저는 그냥 백본 학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음, 어쨌든 보면은 그냥 10B 언더스케일에서도 사실 이제 GQA를 그냥 넣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룹 쿼리 어텐션을 넣은 게 얘네가 컨텍스트 랭스를 8K로 늘렸어요. 음,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리고 복잡 사이즈도 늘어났기 때문에 음, 그냥 이제 그냥 컨텍스트 랭스가 늘어난 것 측면에서 어쨌든 메모리랑 배치랑 그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GQA를 쓴 걸로 보이고 음, 실제로 더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밑에를 했다는 건데 음. 이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백본 프리트레이닝 하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청크 단위로 학습을 하고 네. 그 청크가 도큐먼트가 사실 섞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프리트레이닝 하는 모델들이 음, 오른쪽처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 보면은 도큐먼트 2가 도큐먼트 1에도 어텐션을 하는 형태죠. 왼쪽은. 네. 어텐션 마스크가. 음. 아,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경우는 도큐먼트 2가 도큐먼트 1에는 어텐션을 안 하는. 아, 이거를 리셋 어텐션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있는데 잘 안 했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이게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예. 주로 왼쪽으로 했던 이유가 플래시 어텐션 사용할 때 음, 커널 내부에서 음, 마스킹을 무조건 왼쪽으로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그 어텐션 마스킹을 주입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저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처럼 하려면 플래시 어텐션 그 트리다우 플래시 어텐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좀 아웃데이티드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음. 그래가지고 저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왼쪽을 사용하던 이유가 아마 그냥 학습의 효율성에 플래시 어텐션을 쓸 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른쪽처럼 할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오른쪽처럼 했더라. 이게 사실 개선이긴 하거든요. 음, 음, 그게 그래서 궁금한데, 그러면 이게 연관 있는 도큐멘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연관 있는 거면은 무조건 프론텐션 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닌 근데 경우 하는 게 좋은데, 어, 그래서 이제 왼쪽에 저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저런 백본에 대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 때 연관 있는 것들끼리 뭉쳐서 뭐 청크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밀러리티 스코어 기준으로 음, 그냥 뭐 도큐먼트 1을 주고 도큐먼트 1과 비슷한 문서를 가져다가 붙여가지고 그거를 뭐 컨텍스트를 길게 해서 음, 청크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연구들도 있었는데, 음, 여기는 그냥 어쨌든 학습 단계에 보면은 도큐먼트 단위로 인코딩을 하고 실제로 그 배치로 밀어 넣을 때 도큐먼트끼리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도큐먼트 1이 끝나고 보통 백본 데이터 만들 때 EOS 토큰을 붙이니까 음, 사실 EOS 토큰 기준으로 저 어텐션 마스킹을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음, 그거를 개인적으로 실제로 저걸 별로 안 하는데 그걸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다. 왜냐면 좀 남들이 많이 알고는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걸 실제로 하는 게 약간 음. 좀 메타에 좀 본받을 만한 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유가 있다. 아, 여유가 있다. 사실 여유가 그 있다. 선택을 해볼 여유가 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부럽다. 요 정도로 요약할게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까 라마2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필터링 잘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 필터링 파이프라인 도입했고, 그리고 코드 비중 4배로 늘렸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멀티 랭귀지도 고려할 거라서, 멀티링구얼도 고려할 거라서, 음, 영어 대비 다른 30가지 언어도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넣었고, 사실 이제 재밌는 점은, 이제 뭐, 휴리스틱 필터, 뭐, 고퍼 같은 거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고퍼에서 나온 필터들이나 CC 뉴스 만들 때 썼던 뭐 그런 필터들 많이 쓰고, 음. NSFW 쓰고, 그리고 이제 좀 중국에서 많이 하던 게 저 시멘틱 디듀플리케이션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보통 우리가 하이 퀄리티 코퍼스를 예전에 CC넷 파이프라인 생각을 해보면 위키피디아를 그냥 하이 퀄리티로 그 정의를 해놓고 음. 위키피디아가 아니면 그냥 뭐 안 좋은 퀄리티는 아니고 그냥 좋은 퀄리티가 아니야 라고 정의를 해놓고 옛날에 PAQ에도 보통 PAQ 할 때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죠. 음, 음, 그걸로 해서 그냥 클래시파이어 대충 하나 학습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도큐먼트의 퀄리티를 판별을 하는데, 음,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라마2가 그냥 라마2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음, 텍스트 퀄리티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음. 그걸로 퀄리티 분류를 했거든요, 네. 도큐먼트에.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백본을 하는 입장에서, 음, 나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이 시리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합성 데이터. 텍스트북을 합성 데이터 신터틱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허깅페이스에서도 코스모피디아로 시도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급진적인 시도들인데 제 생각엔 굉장히 아마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굉장히 뭐, 어려워할 거예요. 그럼 못할 거예요. 예. 사실. 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많은 연구들이 다이버시티가 떨어져서 음, 결국 휴먼
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 예상치 못한 아티팩트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보통 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음, 아직까지는 그 휴먼이 만든 혹은 그 올게닉 데이터를 쓰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음, 파이3 같은 그런 합성 데이터를 쓰는 백본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보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버섯님도 좋게 네.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제 뭐 음, 그냥 코퍼스를 만들기 위한 라이센스가 다 음, 필요한 상황이 돼버려서 네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고 음, 실제로 이 시점에는 아직 그러니까 신터틱 데이터셋을 쓰진 않았는데 음, 나중에는 신터틱이 베이스가 되고 음. 뭐 다양성 측면에서 사람이 쓴 데이터를 넣는 식으로 좀 이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그건 약간 제 그냥 사견이입니다. 네, 저도 약간 사견을 보태자면은 약간 판타지를 SF를 좀 보태자면 그게 이제 결국 AI가 AI를 만드는 약간 이런 시점이 되지 음,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결국 그래서 남는 중요한 건 약간 계산량만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계산량이 제일 중요하다. 막 그쵸. 요즘 막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얘기죠. 네. 아 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 토큰 수가 15트릴리온 토큰이다. 음. 그러니까 이 아까 토큰 수 저 네. 신실라가 1.4였고 이 라마 2가 1.2였는데 여기서는 15T다. 네. 15T라는 건 이게 40B를 염두에 둬서 만든 숫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시 한 번만 네. 15T를 했다는 거는 네. 400빌리언을 염두에 두고 세팅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기 20 곱하면 얼마인가요? 한 30 곱하면 한 12트릴리온 되긴 하죠. 20 곱하면은 8빌리언이고 네. 30 근데 곱하면 라마2 때가 대충 30이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30보다 더 한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친칠라 룰을 이제 그 라마 3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커뮤니티에 했던 말이 친칠라 룰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배수를 좀 더 높게 줬고 오래 학습하는 거지 사실 컴퓨팅 버짓을 여전히 고정시킨 상태에서는 친칠라 룰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음, 네, 뭐 어쨌든 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저도 막 저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어쨌든 얘네가 그걸 한 거에 대해서 음, 사실 최근에 오픈소스 데이터셋 공개한 게 이제 돌마라는 게 있었죠. AI2에서 공개한. 그렇죠. 네. 그래서 AI2에서 공개한 애도 이제 결국 필터링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보면은 뭐 피겨2나 피겨3나 결국에는 뭐 이런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잘 쳐내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런 백분 모델의 성능을 키우는 거에 보탬이 되는 일이어서 음, 결론적으로는 라마3에서도 원래 라마2에선 안 했는데 라마3에선 했다. 네. 이 정도로 보이고, 이제 블로그에서는 스테이지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아마 이건 테크리포트를 봐야 알 것 네. 같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알고리즘들이 오픈소스 인형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DPO까지는 받아들여고 이제 라마2에서 하는 파이프라인에 DPO가 들어가 있다. 음, 근데 이제 이 DPO를 어떻게 썼는지는 테크리포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네. 언급해 주신 AI2 같은 데서 DPO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테크리포트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음. 빨리 400비 나와서 써보고 싶다. 입니다.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는 있겠죠? 배치 하나씩 찔끔찔끔 네, 임포런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무리인가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사실 오늘 저는 따로 덧붙일 코멘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오히려 오늘은 보소면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